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미디어 및 홍보 22강 미디어 스포츠 마케팅의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어, 저기 채점을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밀렸는데 예. 채점을 여러분들 걸 하나 다 읽어보고 뭐 가능하면은 짧게라도 이렇게 제가 소감이나 뭐 이렇게 제안하는 점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냈는데 점수도 안 올라와 있고 또 그 피드백도 없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제 노트북에 한글이 없다 보니까 예, 되도록이면 워드나 PDF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한글로 이미 보낸 학생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다시 보내지 마시고요. 다시 보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그 제출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 근데 이왕 내신 분은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딴 컴퓨터에서 확인해서 그 채점할 테니까 예. 근데 지금 당장은 못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 기존에 이미 뭐 한글로 작성해서 내신 분들은 그냥 두시기 바래요. 제가 확인할 테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아직 숙제를 안 했고 앞으로 있을 숙제를 낼 때는 가능하면 좀 PDF나 그 워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한데 좀 그런 난점이 있네요. 하여튼간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1월 벌써 말이 돼가고, 저는 이제 거의 매일 채점을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다른 과목도 제가 있어가지고 채점을 좀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다 읽어보고 자세하게 살펴볼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미디어 스포츠 마케팅이죠. 이게 이제 스포츠 마케팅인데 뭐 마케팅은 여러분이 수업을 뭐 따로 듣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니까. 과 이름이 또 스포츠 마케팅 학과고 그리고 이 마케팅하고 좀 비슷한 과목들이 많이 있죠. 뭐 뭡니까? 그 소비자 행동론 같은 과목, 그쵸? 예. 그런 과목도 마케팅하고 굉장히 깊이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이 마케팅은 제가 이제 스포츠 산업론을 지난 학기에 수업할 때도 좀 했기 때문에 약간 겹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목은 이제 미디어가 이제 주제니까 일단 미디어를 중심으로 그 마케팅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이제 경기장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메이저리그 야구장인데요. 이 경기장이 지금은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마 이게 예전에는 뭐 퍼시픽 벨 파크였다가 뭐 AT&T 파크였다가 뭐 이렇게 계속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 이동통신 업계가 미국에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좀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막 기업끼리 인수합병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망하기도 하고 이래서 그 경기장 명칭 사용권을 산 업체가 모기업 이름이 바뀌어버리면은 어쩔 수 없이 경기장도 이름이 바뀌어야 되고 뭐 이런 그 좀 사연이 있었어요. 하여튼간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야구장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바닷가에 있어요 경기장이. 그래서 홈런을 치면 어떨 때는 공이 바닷물에 빠져요. 이렇게 예전에 그 베리 본즈라는 선수가 있을 때 그걸 노리고 이제 지은 거죠. 하여튼간 그 경기장에 보면은 그 외야 펜스 쪽에 여기 보시다시피 커다란 코카콜라 그 광고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옆으로 눕혀놓은 듯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오늘 보면. 그런 얘기들을 쭉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가보시죠. 자, 왜 기업은 스포츠로 마케팅 하는가? 뭐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범위가 있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포츠 마케팅 하면은 이제 기업체들이 하는 마케팅을 말하죠. 그래서 왜 하는지. 자, 스포츠는 새로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다. 뭐 마케팅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무슨 뭐 광고도 있고 뭐 홍보도 있고 많은데 어, 스포츠를 이용해서 하면은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스포츠 자체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스포츠 하면은 일단 떠오르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뭐 젊음, 그쵸?
힘, 빠르기, 스피드, 승리, 뭐 팀워크, 리더십 등등등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물론 뭐 스포츠에도 어두운 면이 있죠. 뭐 약물 복용이라든가 승부 조작 이런 그 범죄 같은 행위들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스포츠를 생각할 때는 좋은 점을 많이 생각하죠. 건강, 그쵸.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이라는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음, 기업이 스포츠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그런 그 스포츠의 좋은 이미지가 자신들의 제품으로 이렇게 싹 이사를 와요. 그러니까 덩달아 좋아지는 거죠. 색다른 경험으로 광고 효과 증진. 이게 흔치 않은 거니까 광고를 그냥 뭐 일반 미디어에 뭐 30초짜리, 15초짜리 제작해서 내보내는 거하고 이거하고 다르고 또 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스폰서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정의가 이렇게 돼요.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반대 급부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선수, 협회, 경기 등의 물품, 노하우, 그리고 조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렇게 되죠. 좀 오히려 설명이 좀 어려운데 뭔지 다 알죠 우리가. 뭔가를 주고 뭔가를 받는 거죠. 그게 스폰서십이죠. 세상에 뭐 일방적인 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의외로. 누군가한테 뭘 주면은 또 그만큼 또 뭘 받아요. 또 그런 거죠. 뭘 주고 뭘 받는지는 뭐 오늘 차근차근 자세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성장했다. 앞서 봤던 그 코카콜라, 그 커다란 그 간판, 조형물도 야구장에 설치해 놓은 것도 뭐 일종의 스포츠 마케팅인데, 코카콜라야말로 정말 스포츠 마케팅의 대표적인 회사죠. 뭐 올림픽 이런데, 월드컵, 뭐 그 밖에 뭐 많은 국제 대회 이런 거에 이 스포츠의 그 이 코카콜라의 역할이 컸습니다. 예. 뭐 자세한 예는 코카콜라 말고도 다른 데가 많은데 그 얘기를 이제 쭉 앞으로 나머지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죠. 그 다음에 계속. 바로 나오네. 자, 코카콜라의 예를 들어볼게요. 코카콜라가 처음 코카콜라가 어, 이제 올림픽 혹은 뭐 스포츠 쪽에 스폰서를 하게 된 게 무려 거의 뭐 한 100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1928년도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올림픽에서 그 스폰서를 했는데 당시에 뭐 스폰서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때는 물건을 제공했어요. 코카콜라가 뭐 돈을 낸 게 아니고 그 선수단에 그 콜라를 뭐 1000박스인가? 등한 그만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 선수들이 이제 콜라를 막 마셨겠죠. 아유 맛있다 이러면서. 예. 그래 거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오랫동안 올림픽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림픽을 볼 때 분명히 뭐 의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코카콜라의 로고를 분명히 봤을 거고, 그러니까 올림픽 하면은 코카콜라를 뗄 수 없어요. 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스폰서를 하고 있는데, 올림픽 이퀄 코카콜라죠. 그러니까 거의. 그리고 뭐 그 밖에 각종 다른 스포츠 단체나 대회를 후원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왼쪽 밑에 있는 그 흑백 사진이 그 예전 그 올림픽에 코카콜라가 협찬했던 것이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게 다산이라는 그 생수예요. 생수. 이 다산이가 코카콜라에서 만드는 그 생수 브랜드입니다. 예.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는 생수 브랜드인데 어, 마찬가지로 코카콜라 거고 예. 그 올림픽 스폰서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토리노 2006년 써 있잖아요. 동계올림픽. 그 밖에도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다시피 오른쪽 밑에는 이제 피파 월드컵, 피파 월드컵의 후원사로서 코카콜라 로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위에는 뭐냐면은 이게
그 미국 대학 농구 토너먼트가 있거든요. 예. 3월, 4월에 하는 그 68, 68팀이 나와서 예,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겨루는 그 NCAA 토너먼트가 있는데 이걸 이제 마치 매드네스라고 부릅니다. 3월에 광란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미치기 때문에 이거에 그래서 그것도 역시 코카콜라가 협찬을 하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 코카콜라가 스포츠 대형 이벤트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코카콜라의 라이벌이 어딥니까? 펩시죠, 펩시. 예. 이 둘이 뭐 꼭 콜라에서만 라이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또 다른 브랜드가 있잖아요. 뭐 스프라이트라든가 스프라이트 또 뭐 오렌지 주스를 비롯해서 뭐 각종 그 소프트 드링크 그러니까 소다 뭐 이런 쪽에 많아요. 예. 어, 그래서 다음에 펩시로 넘어갑시다. 예. 뭐 코카콜라 했으면 펩시도 해야죠. 펩시. 펩시가 여기서 보다시피 많이 합니다. 얘들도. 예. 그 라이벌이니까 코카콜라가 하는데 놀고 있을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 보시면은 그 Get Hyped for Halftime 해가지고 이게 이제 슈퍼볼이라는 대회가 있잖아요. 그 미식축구 NFL의 결승전이에요. 예. 단판 승부로 벌이는 그 슈퍼볼의 하프타임에 그러니까 전반전하고 후반전 사이에 좀 시간이 길고 그때 이제 공연을 하거든요.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예, 근데 그 하프타임 쇼에 말하자면 타이틀 스폰서가 펩시콜라였던 거죠.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예, 스폰서를 하고 있고 오른쪽 밑에는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 예, 유럽 축구 그 클럽 대항전 예, 거기에 펩시콜라가 스폰서를 하고 있는 예, 모습이고요. 왼쪽 밑에는 뭡니까?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네. Official Soft Drink of Major League Baseball이라고 써있죠. 예. 그러니까 다양한 그 리그, 뭐 게임 이런 거에 협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위에 보면은 이제 게토레이가 있잖아요. 게토레이. 예. 게토레이가 그러니까 펩시의 유통망을 통해서 이제 나가고 있고요. 예. 그 경쟁자가 누굽니까? 파워레이드죠. 파워레이드. 예. 그러니까 파워레이드는 코카콜라 거고, 예. 펩시는 그 게토레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의 그 뭐 대학 팀들 있잖아요. 대학 팀들도 개별적으로 다 스폰서를 받거든요. 그래서 뭐 용품도 예를 들어서 나이키면 나이키, 뭐 아디다스면 아디다스 이런 식으로 학교 전체 모든 팀이 하나의 브랜드만 입어요. 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뭐 나이키랑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뭐 아디다스는 절대 못 입고 그 유니폼을 다 제작해서 줍니다. 나이키가. 예. 그러면 그걸 다 입어요. 마찬가지로 음료수 계약도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는 세 학교가 있었는데 전부 다 코카콜라 학교였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있는 자판기가 예, 전부 다 코카콜라만 있어요. 펩시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펩시 있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데는 마찬가지로 반대로 코카콜라는 제품을 안 팔아요. 그, 예, 매점에서도 안 팔고 뭐 그럽니다. 하여튼간 그 독점 계약을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 예. 스폰서를 또 그만큼 예우해줘야 되니까. 예. 여기 이 선수 그 게토레이를 마시고 있는 이 선수는 그 호아킴 노아라는 그 농구 선수인데 아마 지금은 은퇴했을 겁니다. 이 선수를 제가 이제 한 1m 거리 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2006년 초에 2006년 초에 이제 이 친구가 속해 있던 학교가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 게이럴스라는 학교인데 그때 그 전해에 이 팀이 우승을 했었어요. 예, 그 플로리다 팀이 예. 그때 감독이 누구냐면 지금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스 감독하다가 아마 시카고 불스로 갔을 겁니다. 빌리 도노반이라는 감독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감독일 때 이 그 팀이 그 플로리다 게이럴스라는 팀이 이제 2년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예. 그때 멤버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호아킴 노아라는 선수예요. 이 노아의 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고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근데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왔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은 거고, 어,
근데 어떻게 제가 1m 앞에서 봤냐면은 그날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가 굉장히 약체였거든요. 그 팀에 비해서 전력이 되게 떨어졌는데 그날은 좀 이겼어요. 어떻게 우연히 뭐 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끝나고 경기 사람들이 막 그 코트로 뛰어들었거든요. 예, 저도 그때 뛰어들었습니다. 예, 주책을 부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뛰어들었는데 그 제 앞에 바로 이 호아킴 노아가 이렇게 딱 서 있었어요. 예, 1m 앞에. 근데 보니까 키가 확 커가지고 예,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렇게 자식 키 크네 이러면서. 예. 근데 뭐 게토레이를 예, 마시고 있네요. 예. 그렇죠. 뭐 그런 겁니다. 펩시도 열심히 참여하죠. 예. 코카만 하냐? 우리도 한다. 뭐 이거죠. 예. 하나 더 보면은 그다음에 이건 이제 펩시 아까 이제 코카콜라가 야구장 그 뒤편에 큰 조형물을 설치해서 예, 그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뉴욕이에요. 뉴욕의 아마 그 매튜 스테디움일 텐데 예. 지금도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 거의 10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선수들의 이름을 봤을 때 10년 더 된 것 같네요. 이게 보니까. 예. 뭐 호세 레이에스, 루이스 카스티오 이런 선수 있는 거 보니까 꽤 옛날이거든요. 이거. 하여튼간 여기 요 부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좀 해볼게요. 예. 여기 요 부분 있죠. 여기 요 부분 이렇게 요 직사각형 요 부분. 예. 요 부분이 이제 그 공식적으로 펩시콜라가 그 어떤 대금을 지급하고 돈을 내고 여기를 이름을 좀 붙여줘라 우리한테. 펩시 폴치라고. 그 폴치가 무슨 뭐 현관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 어떤 구역. 그러니까 펩시의 땅 뭐 이렇게 예. 야구장에서 그러니까 경기장 전체의 명칭 사용권을 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부분의 명칭 사용권을 산 거죠. 굉장히 그 창의적이죠. 예. 그래서 이걸 펩시 폴치라고 하고 그 뒤에 커다랗게 펩시 콜라라고 이렇게 써서 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펩시 폴치다 이렇게 예.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코카콜라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똑같이 다 합니다. 다음 장. 예, 사례 연구 맥도날드. 맥도날드가 재밌어요. 이게 아주 그 뭐랄까요? 자본주의의 상징 같은 회사죠. 앞서 본 코카콜라 그리고 뭐 펩시콜라도 마찬가지고 맥도날드. 예. 그 맥도날드라는 게 그 사람의 성이잖아요, 성. 예. 그리고 그 맥도날드의 것 이런 뜻이거든요. 맥도날스 해가지고 예. 맥도날드 집안의 것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미국의 그 어떤 뭐 상표나 가게 이름이나 이런 거에 이런 식으로 많아요. 이런 식이 많아요. 예. 팀 홀튼스 뭐 이렇게 캐나다지만 예. 하여튼 자 맥도날드는 1976년 몬트리올 대회 때부터 예, 올림픽 파트너였습니다. 맥도날드의 역사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 한 1950년대 말 60년대 초 이때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는 맥도날드라는 게 그 맥도날드 형제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실제로 맥도날드 형제가 만든 햄버거 가게예요. 이게 이제 어디 있었냐면은 LA 약간 남쪽에 그 캘리포니아에 예, 거기에서 처음 장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굉장히 혁명적인 그 가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예전에는 식당에 가서 이제 주문을 하면은 예, 그때 만들기 시작해서 뭐 한 10분 걸리잖아요. 뭐 그쵸? 예, 아무리 빨리 빨리 해도 그리고 뭐 좀 손님이 밀리거나 이러면 막 15분, 20분, 30분 걸리고 또 어떨 때는 주문 안 한 게 막 나오기도 하고 그쵸? 뭐 나는 그 프라이하고 뭐 햄버거에 상추는 넣지 말고 피클도 빼주고 뭐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런 거 잘 제대로 체크 못 해가지고 엉뚱하게 나오고 그러면 딱 씹는데 피클이 딱 씹혀. 아, 나 피클 싫어하는데. 뭐 이런 경험이 누구나 다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근데 이제 이 여기 그 가운데 있는 파운더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예. 이 영화가 실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레이 크라크라는 사람이에요. 레이 크라크. 예. 이 사람이 우연히 그 맥도날드 초창기 맥도날드 가게를 간 거예요. 가서 주문을 했는데 햄버거가 뭐 1분 만에 나오네? 먹어보니까 맛도 괜찮아요.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해요? 어? 굉장히 그 신박한 시스템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구만.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만나가지고 야, 어떻게 니네 이런 아이디어를 냈냐? 이거 대단하다, 니네. 어?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이래서 우리가 그 공정을 연구를 해가지고 동선을 줄여서 뭐그 감자 튀김 만들어내는 감자튀김만 계속 만들어서 담아서 탁 놓고 비닐 봉지에 종이 봉지에 담아서 놓고 어떤 사람은 갖다 주고 요거를 착착착착 이렇게 시스템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주문하면은 뭐 한 1분 30초 만에 나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 줄을 쫙 서서 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한 거죠. 아, 이거 되겠다. 이거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원래 그 자기 집이나 본거지가 시카고 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카고하고 캘리포니아는 너무 멀기도 하고 또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 크락이 그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맥도날드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시카고에 분점을 열어요. 예. 물론 이름은 맥도날드로 했죠. 예. 그랬는데 어, 장사가 잘 되죠, 당연히. 예.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예. 이게 미국 사람들이 햄버거를 뭐 한 1000년 전부터 먹었을 것 같지만 얼마 안 돼요, 의외로. 예. 그리고 햄버거가 패스트푸드가 아니었거든요, 옛날에는. 예. 패티 구워서 그 하는 게 오래 걸리거든요, 이렇게. 예.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시카고에서 햄버거가 1분 만에 막 주문이 되고 뭐 차로 가서 뭐 드라이브 스루로 해가고 이게 혁명적인 그 발상의 전환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오리지널 맥도날드는 그냥 뭐 이제 로열티 받고 예, 계속 이제 서로 공생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 이 레이 크락이 점점점 그 점포를 늘리고 거의 미국 중부지방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 맥도날드 맥도날드 대리점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 레이 크락이 그 아예 그냥 그 맥도날드의 권리를 사버렸어요, 다. 예.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맥도날드 형제한테 갑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최후의談판을 해가지고 야, 내가 있잖아. 니네가 원하는 대로 돈 다 줄 테니까 나한테 넘겨. 응?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니네가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이 약속은 지켜줘야 돼.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맥도날드라는 이름을 사갈 테니까 니네는 햄버거 가게를 해도 좋긴 한데 절대 그 이름 쓰지 마. 맥도날드라는 이름은 내 거야 이제부터. 이렇게 해서 뺏었어요 이름을. 예,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죠. 야, 너 왜 하필 맥도날드라는 이름에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그냥 팔면 되지 햄버거. 아니야. 왜냐하면은 맥도날드라는 이름이 딱 봐봐. 이게 응? 미국 이름 같잖아 이런 얘기죠. 사실 이 맥도날드란 이 맥이라는 여기 앞에 이제 사람 그 성 중에 이 맥이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은 네 이게 그 아일랜드 이거 안 돼. 예. 에? 아이씨 이상한데요. 예. 그 MC 이게 앞에 붙으면 이게 그 아일랜드 이민자를 의미하는 그 어떤 신호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국적인 이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 왜냐면 이제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초창기에. 예. 그래서 야, 내 이름이 레이 크락인데요. 크락스 그러면 이게 먹고 싶겠냐 나 같으면 햄버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브랜드가 얼마큼 중요한지 뭐 그런 걸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맥도날드가 뭐 그래서 그렇게 공룡이 됐고, 예. 뭐 전 미국을 넘어서서 이제 세계적인 회사가 됐죠. 예. 우리나라에 맥도날드가 들어온 게 1988년도입니다. 네. 그쯤에 그 서울 압구정동에 첫 번째 그 점포가 생겼어요. 맥도날드가. 지금은 뭐 방방곡곡 꼭 없는 데가 없죠.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맥도날드가 없는 데가 뭐 거의 없습니다. 예.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맥도날드의 골든 아치,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그 노란색으로 된 아치 모양이 있잖아요. 예. 맥도날드의 골든 아치가 있는 나라끼리는 예,
전쟁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빅맥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빅맥 지수. 그 맥도날드의 햄버거 중에 빅맥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 빅맥의 가격을, 예, 나라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 나라의 물가나 경제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 뭐 이래서, 예, 빅맥 지표라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 맥도날드가 뭐 공룡 같은 대기업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예.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맥도날드가 이제 오랫동안 올림픽 스폰서를 하다가 이제 그 계약이 끝났어요. 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 글쎄요, 뭐, 맥도날드가 사업이 사실 잘 안 되긴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거의 독점적인 그 햄버거 패스트푸드 업계의 이제 왕자였는데, 이제는 뭐 경쟁자도 워낙 많고, 그렇죠. 뭐 외식 사업이라는 게, 예, 치열하잖아요, 경쟁이. 뭐 미국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예. 게다가 맥도날드의 그 뭐랄까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은 그거잖아요. 건강에 해롭다는 그, 예, 정크푸드라는 공격. 그쵸. 특히 그 프렌치 프라이, 햄버거 뭐 이런 게 그 비만의 원인이 된다. 건강에 안 좋다. 이런 공격을 계속 받아요. 근데 올림픽은 뭡니까? 어떤 그 건강 뭐 이런 거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패스트푸드하고 좀 관계를 맺는 게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관계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NFL하고도 오랫동안 스폰서였는데 이제 그것도, 예, 중단됐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따옴표 한 부분이 있죠. 예. Burgers, fries, and soda have no place at the Olympics. 예. 햄버거, 감자 부스러기, 그리고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올림픽에서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예, 그 어떤 사람이 주장을 했죠. 테일러 빌링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대변인인데, 예, 그 윤리적인 경영, 회사들의 윤리적인 경영을, 예, 뭐 촉구하는 무슨 단체가 있나 봐요. 예, 그런데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업체가 올림픽에서 협찬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압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부담스러워서 결국에는 이제 맥도날드는 올림픽에서 빠졌습니다. 예. 사실 그러고 보면 콜라도 마찬가지죠. 뭐 콜라는 몸에 좋습니까? 예. 탄산이야말로 진짜 몸에 안 좋은데, 예. 그 비만의 원인이 되고 건강에 안 좋다는 게 뭐 정설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학교 자판기 이런데, 예, 그 탄산음료를 못 팔게 해놓습니다. 거의 다. 예. 그게 애들 건강에 안 좋다는 뜻이죠. 예. 그다음, 이거는 이제 사진인데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그 선수촌에 있는 그 맥도날드예요. 여기서 이제 선수들이, 예,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걸 돈 주고 사 먹는지 아니면 그냥 포함되어 있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안 가봐가지고. 근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일단 맥도날드가 좋아요. 왜냐하면은 평상시에 많이 먹던 거기 때문에, 예, 익숙하잖아요. 예.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여행을 가면은 사실 저는 여행을 갈 때마다 꼭 그 지역의 그 특색이 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거나 뭐 그럴 때는 익숙한 데로 가게 되잖아요. 예, 체인점을 가게 되죠. 프랜차이즈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배고파 죽겠는데, 근처에 식당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딱 보니까 맥도날드가 보여. 그러면 반갑잖아요. 여러분도. 예. 그런 거죠. 뭐. 예. 그래서 맥도날드가 선수들한테 인기가 되게 좋았답니다. 예. 올림픽 선수촌 이런 데 항상 가보면은 뭐 어느 나라에나 있으니까 다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 예.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스포츠 마케팅의 개념. 이건 뭐 여러분 아는 건데 다, 예, 했던 거고 아는 거고. 예. 스포츠 시장이 있는데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있다. 1차 시장은 그 주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곳. 그러니까 이제 주로 경기인, 그러니까 선수나 뭐 심판이나 뭐, 예, 이런 사람들, 관중,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거의 그 구성원들이고요. 아, 자원봉사자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이 자원봉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포츠 행사나 그
스포츠 행정 이런 쪽에서 역할이 굉장히 커요. 자원봉사자가. 특히 대규모 이벤트 이런 걸 할 때 우리 예전에 뭐 엑스포, 올림픽, 뭐 아시안 게임, 대구에서도 뭘 했습니까? 이제 과거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도 했고 또 유니버시아드도 했었죠. 예. 그럴 때 자원봉사자를 많이 뽑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통 없어졌겠지만 이런 그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그럴 때는 특히 방학 때나 이럴 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예, 이게 어, 뭐 단순히 뭐 이력서에 한 줄 쓰는 거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많이 배웁니다. 이걸 하면서. 예.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얘기인데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사실. 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근데 그럼에도 뭐 굉장히 강대국으로 군림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 생각에는 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그 아무리 작은 동네를 가도 그러니까 뭐 인구 한 뭐 500명 이런 그 도시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뭐 리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행정구역 단위에서도 다 도서관이 있어요. 그리고 공립도서관, 그게 그 지역 사회에 가장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중심되는 자리에, 좋은 자리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서 책을 읽고 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많이 합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원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자원봉사 요즘 많이 하는데 그 뭐 수능 이렇게 대학 입시할 때 무슨 뭐 그 점수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데 자원봉사를 굉장히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살던 동네가 예전에 한번 홍수가 크게 난 적이 있어요. 제가 살던 데가 이제 미시시피 강 옆이라서 그 유명한 미시시피 강. 미시시피 강이 이제 한 보통 10년에 한 번씩 넘쳐요. 그러니까 뭐 지구 온난화 뭐 이런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보통 10년에 한 번은 홍수가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사 가던 해에 글로 이사를 가던 해에 그게 났어요, 홍수가. 그래서 그냥 동네가 진짜 완전히 잠겼거든요, 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한 일주일 전부터 모여가지고 모래주머니 다 쌓고 그런 그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 그런 정신이 분명히 있어요. 자원봉사의 그 정신. 그리고 2차 시장은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광고 효과나 그 밖에 파생 효과가 발생하는 곳들, 그러니까 스폰서십이나 광고 업계나 뭐 이런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포츠 마케팅의 개념과 범위. 이것도 여러분 아는 겁니다. 마케팅 오브 스포츠 하면은 그 주체가 누구냐면은 마케팅 행위를 하는 주체가 스포츠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뭐 KBO, KBO의 마케팅 활동은 뭡니까? 마케팅 오브 스포츠죠. 자신들의 그 콘텐츠, 즉 프로야구 경기를 뭐 중계권을 더 비싸게 팔고, 또 스폰서십도 팔고 뭐 이런 거, 그런 활동이 마케팅 오브 스포츠죠. 근데 마케팅 트루 스포츠는 어, 스포츠 조직이 아니고 그냥 일반 기업체나 단체가 그 마케팅을 하려고 스포츠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 올림픽 스폰서를 하잖아요. 그게 마케팅 트루 스포츠죠. 삼성이 물론 뭐 스포츠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만은 삼성그룹 전체로 봤을 때 그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스포츠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어, 그게 바로 마케팅 트루 스포츠다 이거죠.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뭐 신발을 파는 거 이거는 마케팅 오브 스포츠죠. SBS가 그쵸. 월드컵 중계를 함으로써 그 광고를 판매하고 자사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마케팅 뚜루 스포츠죠. 그 차이 아시겠죠,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포츠 스폰서링 활동의 전개. 그러니까 스폰서십 혹은 스폰서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제 했던 거지만 주로 이제 재정 지원을 통해서 뭐 재정 지원이 아니고 물건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재정 지원을 통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종류와 역사. 이게 이제 1852년, 아주 옛날이죠. 예. 100, 지금으로부터 150년도 더 되는 아주 오랜 옛날인데, 150년이 더 됐죠. 예, 예. 하버드 대학하고 예일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에. 보통 이제 미국에 아이비 리그라는 게 있잖아요. 예. 아이비 리그가 8개예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학교가 하버드하고 예일이라고 보통 합니다. 이제 뭐, 예. 거기에 이제 프린스턴을 넣어서 이제 빅3라고 하기도 하는데, 예. 근데 사실 하버드, 예일이 더, 예, 조금 더 좋다고 봐야 돼요. 근데 하여튼간 뭐, 예. 뭐 다 좋습니다만은, 예. 이 두 학교가 그래서 라이벌이고, 마치 그 영국의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처럼 그 두 학교가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가 그 조정 경기를 하거든요. 예. 그 배 누적기 시합 있잖아요. 예.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하버드하고 예일도 이제 그걸 본따서 옛날부터 이 조정 경기 시합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버드는 어디 있냐면 이제 보스턴에 있습니다. 보스턴. 예. 그리고 예일은 그보다 좀 밑에 있어요. 코네티컷 주에 있거든요. 뉴헤븐이란데. 예. 그러니까 이제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그 차를 몰고 가면 한 5시간, 4시간 걸리는데, 예. 한 그 중간쯤에 그 예일 대학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간 그런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조정 시합은 보통 이제 어떤 경기장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실제로 자연에 가서 하잖아요. 호수나 무슨 뭐 강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니까, 이 당시에 그 어떤 제3의 지역에서 한 거예요. 아마 좀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서.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예. 이동을 해야 됩니다. 선수들도 가야 되고, 뭐 심판도 가야 되고, 뭐 관계자들도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교통편을 이 뉴 잉글랜드 철도가 이제 공짜로 제공을 한 거예요. 예. 이제 그래 놓고 스폰서 역할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팜플렛 이런 데 이제 뉴 잉글랜드 레일웨이 이렇게 협찬 그 표시도 해주고, 예. 이거를 그 현대 스포츠의 최초의 스폰서십 활동으로, 예, 보통 봅니다. 예. 1852년이면 아주 옛날이죠. 예. 그 남북 전쟁도 일어나기 전이고, 예. 하여튼 그런데 어,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림픽을 예로 들면 1896년이 이제 첫 그 근대 올림픽 대회였잖아요. 예. 그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열렸는데 이 당시에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코닥. 예. 코닥이 여기 오른쪽 위에 있죠. 예. 코닥이 스폰서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닥이라는 회사가 그 뭡니까? 필름 회사잖아요. 필름. 그러니까 한동안은 코닥이 굉장히 그 크고 독점적인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필름이란 게 이제 영화도 예전에는 그 다 필름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쵸? 요즘은 다 디지털로 찍지만 예전에는 영화도 필름으로 그 만들어서 그 필름을 들고 영사기에 꽂아서 틀었어요. 이렇게. 예. 어, 그래서 이제 코닥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제 그 자기들 그 필름으로 카메라를 들고 가서 이제 기록을 남기고 뭐 이래서, 예. 뭐 그런 스폰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코닥이 그래서 한동안 뭐 20세기 내내 거의 뭐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였습니다. 코닥이라는 회사가. 예. 미국을 대표하는 아주 그 훌륭한 기업이었죠. 예.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세기 끝날 무렵에 디지털 카메라가 생겼죠. 예. 근데 사실 좀 이건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이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개발한 업체도 코닥이에요. 예. 그런데 근데 코닥이라는 회사가 워낙 그 기존에 그 필름 이쪽에 투자한 그 금액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필름 쪽을 과감하게 버리고 디지털로 넘어가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변화를 못 따라간 거죠. 그쵸? 디지털 카메라가 2000년 무렵부터 2010년 무렵까지 진짜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2010년 무렵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예, 디카라는 게 이제 없어졌죠, 거의. 왜? 필요가 없어졌어요. 휴대폰이 다 있는데 휴대폰으로 찍으면 되는데 뭘 디카를 들고 댕겨요. 그쵸? 휴대폰 그렇다고 안 들고 댕길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디지털 카메라라는 그 물건이 그야말로 진짜 한 10년 정도 짧게
짧고 굵게 아주 불꽃을 태우다가 사라졌어요. 예. 그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세상은 빨리 변하는데 이 코닥이라는 회사는 너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 과거의 그 영광이나 명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결국은 뭐 지금은 거의 망했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요 밑에 있는 요 팜플렛은 이게 그 어떤 책 제목이에요. 이게 예. 하버드하고 예일의 그 조정 경기에 관한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쓴 책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1960년대 무렵부터 이제 TV가 등장을 해가지고 예, 스포츠 경기를 생중계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에 노출되니까 업체들이 이제 스폰서십도 규모가 커지고 많아지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예. 자, 기업 커뮤니케이션과 스폰서링의 연계. 기업은 언제나 그 새로운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항상 기업은 자기들 제품은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야, 우리 물건이 그래도 제일 좋지 말이야.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를 뭐 안 알아줘. 왜 이렇게 좋은 걸 안 사줄까? 뭐 이렇게 고민해요, 항상. 여러분도 그렇죠. 아니, 왜 나같이 훌륭한 인재를 기업들은 뽑지 않는 것일까? 막 이렇게 예, 생각할 텐데, 예,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에 대해서, 우리 회사 물건에 대해서 잘 알릴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그 수단을 찾고 싶어 해요. 예.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스포츠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매력이 뭐냐면은 문화나 종교, 국경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넘어가는 보편적인 매력을 갖고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중에 리버풀 팬 있을 텐데 분명히 예, 리버풀 팬이 많죠 우리나라에도. 근데 리버풀의 그 살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살라, 그렇죠? 이 선수가 이집트 출신이죠? 예, 살라. 이 사람이 그 이슬람 교도예요. 예. 근데 어, 그 리버풀 팬 중에는 그 살라가 너무 좋아서 예, 심지어 살라가 난 살라 정말 좋아. 제가 골도 잘 넣고 정말 축구를 잘해. 근데 알고 봤더니 살라가 이슬람을 믿어. 그쵸? 예,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한번 이슬람교를 믿어볼까? 뭐 이런 사람도 있답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라는 게 이 종교를 넘어서는 거예요. 예, 예. 보편적인 매력이 있다 이거죠. 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긍정적인 이미지. 그쵸? 스포츠라는 게 항상 보면은 선의의 경쟁, 그쵸? 서로 간에 최선을 다해서 뭐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을 위로해주고 또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을 축하해주고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그쵸? 예를 들어서 뭐 권투나 격투기 이런 거를 막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 이해를 못했거든요. 권투를 막 해요. 15회 동안 막 서로 두들겨 패다가 경기 끝나면은 막 서로 껴안고 뭐 잘했어 잘했어 막 이러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그 쟤들은 뭐 하는 거야 막 이랬는데 근데 이제 15회 동안 서로 이렇게 뭐 비비고 두들겨 패고 맞고 이러다 보면은 두 사람끼리 얼마나 그 끈끈한 정이 생기겠어요. 그쵸? 그렇게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승리, 그쵸? 예. 그 이겼을 때 그 환희, 그쵸? 여러분도 느껴봤죠? 예. 진짜 그 뭐랄까요? 엔돌핀이 막 쏟아지죠. 예. 내가 좋아하는 팀이 정말 극적으로 승리했을 때 그 쾌감. 예. 그리고 뭐 인류 평화, 글쎄 약간 좀 거창한데 예. 젊음. 물론 뭐 스포츠는 젊은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예. 대체로 젊음, 힘, 그쵸, 역동성 이런 걸 상징하죠. 예.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자신들의 상품이나 조직으로 쓱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얼마나 좋아요. 그게. 예. 광고 효과 극대화. 여기 보면 이제 zapping, zipping이란 말이 나오는데 zapping, zipping. 예. 이게 뭐냐면은 zapping이라는 거는 이 리모컨 들고 있다가 어, 광고가 나오면 딱 돌리는 거예요, 채널을. 예. 뭐 예를 들어서 야구를 보는데 그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광고할 동안 딴 거 딱 봤다가 광고 끝날 때쯤 다시 돌려. 이렇게. 예,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다. 그쵸? 그걸 이제 재핑이라고 해요, 재핑. 예. 그리고 지핑은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막 그 주요 장면만 띄엄띄엄 보는 거예요.
보다가 아 이거 아니 넘겨 이러면서 무슨 뭐 VOD 같은 거 볼 때 영화도 그런 경우 있죠. 뭐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돌려서 본다든가 이런 걸 말합니다. 근데 어, 이 요즘 광고는 이제 굉장히 그 차원이 높아져 가지고 뭐 VR로 구현되기도 하고 경기를 볼 때 경기장 안에 있는 전광판 경기장 안에 있는 광고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포스 뒤에 예를 들어서 이따만하게 뭐 나이키 뭐 그런 뭐 타이어 뱅크 이렇게 그러면은 그걸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경기를 보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광고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스포츠 스폰서십을 이용하기도 한다. 뭐 요즘 그 프로 배구를 보면은 뭐 도드람 이런 그 도드람이 그 농협조합에서 양돈 뭐 농협조합에서 운영하는 그 돼지고기 브랜드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뭐 그 V리그라고 이제 프로 배구 리그에 협찬을 하면서 예, 그 광고나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 황금의 삼각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우리가 예전에 그 지난 학기에 스포츠 산업론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그 스포츠와 미디어 그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포츠와 미디어는 그 공생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라고 했죠. 마치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의 필요를 서로가 충족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해서 그거를 이제 영어로 뭐 심비오틱 혹은 뭐 심바이오틱 릴레이션십 즉 공생 관계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를 더 붙입니다. 그렇죠? 스포츠와 미디어만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가 더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삼각관계가 돼요. 뭐냐면 그게 이제 기업이죠. 뭐 다른 말로 스폰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스포츠와 미디어와 스폰서 혹은 뭐 비즈니스, 기업체 이렇게 그 세 개의 주체가 이 서로 얽혀서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효과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가 있고 미디어가 있고 스폰서십이 있죠. 혹은 비즈니스가 있죠.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스포츠와 미디어는 공생 관계라고 했고 어, 이 둘만이 아니라 이제 스폰서십이 여기 끼어들어서 이 셋이 상호 의존하며 주고받는 관계. 그러니까 interdependent라고 합니다. 영어로. interdependent. 그래서 상호 의존하는 관계인데 그럼 뭘 주고받고 뭘 주고 뭘 받을까요? 그러니까 스포츠가 A라고 치고 미디어가 B라고 치고 스폰서십이 C라고 한다면은 A는 B와의 관계에서 뭘 주고 뭘 받을지 또 A는 C와의 관계에서 뭘 주고 뭘 받을지 B와 C는 각각 뭘 주고 뭘 받을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식으로 뭐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슬라이드 가 있잖아요. 파워포인트가. 요 밑에다가 자리를 좀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 화살표에다가 쓰든가 그렇죠. 화살표에 뭐 뭘 주고 뭘 받고 뭘 주고 뭘 받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제가 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쉽게 그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이걸 메꿔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골든 트라이앵글까지 어떻게 주고 어떻게 받는지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진도는 다 했고 나머지 내용은 이 미디어 스포츠 마케팅의 나머지 내용을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그게 스포츠 스폰서십 마케팅의 종류 그리고 스포츠 스폰서십 활동의 효과 그리고 여기는 한일 월드컵 사례가 나왔는데 이거 너무 옛날 거라서 좀 딴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디어 보도와 스포츠 스폰서십, 뭐 이런 거, 예. 스포츠 마케팅 전략의 진화, 이런 것들을 네, 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은 이제 디지털 시대의 스포츠 콘텐츠의 진화 뭐 이런 건데, 이제 진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11월 말 12월 초니까. 예. 그래서 뭐 어쩌다 보니 거의 이제 학기 말이 됐네요, 벌써. 예. 여러분들 숙제하시느라고 바쁠 텐데, 예. 열심히 해주시고, 뭐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예, 저도 채점을 빨리 해서, 예,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있는데, 예, 항상 조심합시다, 우리. 예. 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